여러분은 혹시 빨간 마스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두운 밤, 갑작스럽게 나타나 섬뜩한 질문을 던지던 그 존재 말입니다. 그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까지.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자리 잡은 그 모든 기억들이 사실은 거짓된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공포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동시에 그 기억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기억하는 빨간 마스크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유했던 거대한 착각의 일부였을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은 밤이 되면 한 가지 이름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바로 빨간 마스크였죠. 학교 복도의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친구들과 모여 앉아 속삭이듯 주고받던 괴담 속에서 빨간 마스크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운동장이 텅 비어버린 애 진력, 교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세상은 빨간 마스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335 모여 누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아는지 경쟁하듯 떠들어댔고 그 이야기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죠. 친구의 친구, 옆반 아이, 심지어는 동네 형과 누나들을 통해 전해지던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어느새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TV 뉴스에서조차 괴담 확산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올 정도로 빨간 마스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기이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빨간 마스크 괴담은 대개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었죠.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언제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섬뜩한 목소리로 "내가 예쁘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죠. "예뻐요" 라고 답하면 마스크를 벗어 찢어진 입을 보여주며 "이제 너도 나처럼 예뻐질 거야" 라고 말한 뒤 칼로 상대방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 예뻐요" 라고 답하면 곧바로 칼을 휘둘러 목숨을 빼앗거나 "그럼 예쁘게 만들어줄게라며 입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결국 어떤 대답을 하든 끔찍한 결말을 피하기 어려웠던 빨간 마스크의 질문에 아이들은 갖가지 회피 방법을 생각해내곤 했습니다. "평범해요" 라고 대답하면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도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은 "개라고 외치면 그녀가 개를 싫어해서 도망친다는 소문도 있었죠. 특정 단어를 외치거나 특정 행동을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또 다른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빨간 마스크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생한 기억들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낯선 균열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빨간 마스크 이야기, 과연 그 모든 디테일이 진실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모두가 똑같이 믿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파편들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맨델라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맨델라 효과란 수많은 사람이 특정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똑같이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죠. 마치 집단적으로 착각에 빠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억이 특정 지점에서 어긋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 마스크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그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굳게 믿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지역과 시간대에 걸쳐 전파된 괴담의 원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과는 조금 다른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집단적인 기억의 왜곡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맨델라 효과가 일어나는 데는 여러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구전설화의 특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듣는 이의 감성과 기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형되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 미디어의 영향도 지대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공포는 진짜였지만 그 공포를 만든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변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지적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수많은 정보와 사건들 역시 어쩌면 이와 같은 맨델라 효과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한때 우리를 떨게 했던 괴담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집단적 믿음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괴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들 속에서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맨델라 효과가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여러분 스스로 주변의 진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다른 빨간 마스크는 없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익숙한 기억의 균열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익숙한 기억 속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 떠나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균열의 가장 선명한 흔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수없이 떨게 만들었던 빨간 마스크 괴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학교 복도는 물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스며든 학교 복도, 텅 비어 스산한 운동장 기퉁이 혹은 수업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던 교실 한 구석. 그곳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전해 듣던 이야기는 순식간에 교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급기야 온 학교를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었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던 이 괴담은 당시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맞물려 그 위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아이들 사이의 흔한 장난 정도로 치부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도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기척 없는 화장실에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곤 했으니까요. TV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괴담 확산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장난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증명했죠. 대체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모두가 아는 그 섬뜩한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서사 속에서 그녀는 대개 어두운 골목이나 화장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내가 예쁘니? 이 단순한 질문은 어린 마음에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당신의 입을 찢어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섬뜩한 위협을 가했죠. 반대로 예쁘다고 말하면 그녀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자신의 끔찍하게 찢어진 입을 보여주며 지금도 예쁘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날카로운 가위를 휘두르며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 역시 셀 수 없이 많았고 각 지역마다 혹은 친구들 사이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승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개라고 크게 외치면 그녀가 물러난다고 믿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빨간 마스크라는 이름을 3번 외치거나 특정 숫자를 거꾸로 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질문에 재치 있고 기발한 대답을 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예를 들면 보통이다, 그럭저럭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도리어 내가 더 예쁘다며 혼란을 주는 식의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빨간 마스크 괴담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서로에게 전파하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공포를 재구성하고 공유했던 것이죠.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숨죽여 듣던 이야기는 단순히 오싹한 경험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정말로 진실이었을까요? 모두가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 이 섬뜩한 서사 속에
혹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낯선 균열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기억한다고 믿었던 그 공포의 서사 속에는 분명 낯선 균열들이 숨어 있었죠. 어린 시절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빨간 마스크 괴담이 사실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된 하나의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조금씩 일그러지듯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원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억은 왜 이토록 쉽게 왜곡되는 것일까요? 맨델라 효과가 단순한 개인적 착각을 넘어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심리적, 사회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구전설화의 특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듣는 사람의 상상력과 해석,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까지 더해져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어떤 부분은 더욱 강조되어 극적으로 변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생략되거나 아예 상상 속의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하죠. 마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끝말잇기 게임처럼 처음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현대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화나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에서 빨간 마스크를 소재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 매체의 독특한 연출 방식이나 특정 설정이 대중의 기억 속에 새로운 정설처럼 깊이 각인되기도 합니다. 원본 괴담에는 미처 없었던 섬세한 디테일이나 특정 퇴치법이 미디어를 통해 삽입되고 그것이 다시 사람들의 입을 거쳐 구전되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단적 믿음은 하나의 괴담을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시대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진화시키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빨간 마스크 괴담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겪었던 불안감과 집단적인 상상력이 투영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죠. IMF 외환 위기 직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미디어가 쏟아내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나던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포를 재해석하고 서로 공유했던 겁니다. 빨간 마스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 순수한 아이들의 상상력이 기묘하게 빚어낸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밤잠을 설쳐가며 느꼈던 그 생생한 공포의 감각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혹은 학교 화장실에서 혹시나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그 오싹함만큼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강렬한 공포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키워냈던 빨간 마스크라는 이야기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빨간 마스크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억이 얼마나 취약하고 유동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맨델라 효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지적 충격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공포는 분명 실제했지만 그 공포를 구성했던 이야기는 시시각각 변형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 자신의 기억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정보와 사건들 역시 혹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익숙한 괴담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집단적 믿음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오싹한 도시괴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정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소중한 추억까지도 어쩌면 맨델라 효과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진실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어떻게 변형되어 왔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다른 빨간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익숙한 기억의 균열을 찾아 함께 깊은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